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에서 날씨 앱을 확인합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운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미세 어플을 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찡그린 얼굴, 방독면 쓴 얼굴이 나오면 정말 재미있는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요. 생각보다 매캐한 냄새가 안 나고 그냥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습도 때문에 뿌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달리기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뇌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그냥 뛰고 싶으니까요. 오늘 주제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미세먼지 80인데 인터벌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 날에 그냥 뛰나요? 마스크 쓰고 뛰면은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은 대답을 조금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에 나쁘니까 절대 뛰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뛰세요, 러너는 강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혹은 저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죽어도 뛰어야 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러너 전용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 뛰는 게 가장 좋고 건강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제가 4가지를 얘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러너는 왜 일반인보다 더 미세먼지에 취약할까? 그리고 두 번째, 초미세먼지 수치 정확하게 몇부터 뛰어야 되고 혹은 인터벌을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세 번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어떤 걸 보고 구분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을 넘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과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그리고 다가오는 봄, 뛸까 말까 고민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고민의 시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 때리는 팩트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활량이 좋으니까 미세먼지 조금 마셔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러너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미세먼지에 훨씬 압도적으로 취약합니다. 제가 여러 스포츠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논문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무서운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분당 환기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무실에 얌전히 앉아서 일할 때 1분에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6에서 1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러닝화를 신고 기분 좋게 조깅하면서 달린다? 이러면은 보통 40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벌써 4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날씨 좋으니까 한번 템포런이나 인터벌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환기량이 대략 100에서 150리터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 달리기를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마시는 양이 적어도 4배에서 10배까지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숨을 쉴 때는 우리가 열심히 뛰게 되면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코털에 필터가 없이 미세먼지가 폐 깊숙이까지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너는 걸어 다니는 고성능 공기청정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슬프지만 이게 미세먼지 심한 날의 러너의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겨울 러닝을 접어야 되느냐 아니면 봄철에 무조건 안 뛰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WHO의 기준인 15를 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제 몸으로 직접 테스트해보고 데이터와 타협해서 만든 저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리자면은 이거는 의학적 공고사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러닝에 미친 사람이 현실에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한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 어플을 켜시고 초미세먼지 수치만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일단 제쳐두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초록불입니다. 25 이하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겨울에 25 이하는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냥 나가서 LS든 인터벌이든 소리 지르며 뛰든 이런 날은 안 뛰는 게 유죄입니다. 다음 노란불입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26에서 45 혹은 50 정도입니다. 여기가 제일 고민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플에서는 나쁨이 뜰 때도 있습니다. 기준은 조깅은 오케이, 너무 강한 인터벌 훈련은 쉰다입니다. 숨이 헐떡거려서 입이 크게 벌어지는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코 호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 조금 빠른 조깅 정도 혹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 이 정도까지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회가 있다면 뛰어야겠지만요. 다음 세 번째 주황불입니다. 46에서 75 혹은 50에서 75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운동하는 날입니다.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을 타시거나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계단 뛰기, 야외 러닝은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빨간불입니다. 76 이상. 이 상황에서는 사실 나가는 것 자체가 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창문도 열지 않고 환기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날 나는 러너니까 하면서 나가서 뛰시는 분들,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냥 쉬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영상 끄고 나가시면은 제가 이 기준만 얘기 드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뛰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폐보다 심장이 먼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오해 바로 뒤에서 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 미세먼지는 무시해도 될까요? 당연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뛰고 나면은 기분도 나쁘고요. 하지만 초미세먼지처럼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타는 그나마 덜합니다. 미세먼지 자체는 그냥 컨디션 정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F94를 쓰고 뛰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KF94를 쓰고 500 페이스나 혹은 그보다 빠르게 뛰어보면은 숨 막혀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미세먼지보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산소증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차선책으로 필터가 조금 내장된 마스크나 아니면 살짝 두툼한 버프를 코까지 덮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100% 막진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버프의 역할이 기능에 있습니다. 보습인데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는 습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습도를 높여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 기관지 점막이 촉촉하다면 먼지를 조금 걸러내는 게 가능한데 겨울철 찬바람을 맞아서 바짝 마르면 먼지가 더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버프를 해서 날숨에 습기를 가둬두는 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목 건강과 그리고 미세먼지 또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니 이제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에 들어온 직후에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미세먼지 있는 날 뛰고 온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관문에서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러닝복을 벗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따로 베란다 쪽으로 빼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실에서 옷 펄럭펄럭 하면은 집안에 그 미세먼지가 다시 다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눈과 코를 씻는 것입니다. 샤워할 때 그냥 얼굴만 닦는 게 아니라 생리식염수로 코 안쪽을 헹궈 주거나 혹은 가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로 눈알을 한번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안 하고 다음날 목이 엄청 칼칼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입니다. 뛰고 나서 맥주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에는 물 만한 게 없습니다.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조금 더 물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몸의 먼지를 씻어내려면 물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46 그리고 50 정도를 넘으면 실내 운동을 권장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헬스장에 가서 멍하니 걷기만 하신다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순삭되는 마법의 트레드밀 루틴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들이 저도 그렇고 정말 트레드밀이 정말 지겹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준비한 3, 2, 1 빌드업 루틴입니다. 처음 3분은 아주 편안한 조깅 페이스로 뜁니다. 다음 2분은 평소 조깅보다 1에서 2 정도 올려서 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질주를 실시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이랑 두세 마디 정도는 간신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3분, 2분, 1분 하면은 6분이죠. 이거를 5번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30분이면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야외 러닝을 못 나가는 아쉬움, 이걸로 충분히 달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딱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는 미세먼지를 볼 때 초미세먼지의 수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내 운동 강도를 타협하면 됩니다. 25까지는 자유롭게, 45에서 50 정도까지는 조깅,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실내 운동, 그리고 뛰고 나면은 바로 코 세척과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 겨울철 러닝은 정말 힘듭니다. 영하의 날씨와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도 싸워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는 이유 결국 하나입니다. 뛰고 났을 때의 개운함,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성취감. 미세먼지가 있다고 무조건 웅크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기준선 안에서 현명하게 타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안 좋은 날은 조금 쉬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60, 70까지도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이번 주에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많았고, 미세먼지 좋은 날 잘 골라서 훈련 스케줄 한번 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